30명 왔나요? 허세.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웹소켓을 발표하게 된 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웹소켓이 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실시간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작 방법, 프로토콜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점을 순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웹소켓이 뭔지 혹시 들어는 보셨겠죠? 네, 우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웹소켓이란 우선 두 프로그램 간의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안 와닿죠? 그러면 이제 W3C와 IETF에서 뭐 자리 잡은 표준 프로토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현재 인터넷 환경 HTML5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웹소켓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의 경우 웹소켓 프로토콜을 지원한다인데요. 우선 크롬, 엣지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미지를 2개밖에 못 구한 관계로 2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결국에는 웹소켓이란 두 프로그램 간의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웹소켓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웹소켓이 왜 나왔는지는 특징과 또 연관이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양방향 통신입니다. 우선 양방향 통신이란 데이터 송수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에게 원할 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했던 HTTP 통신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는 경우에만 서버가 응답하는 단방향 통신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시간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우선 웹 환경에서 연속된 데이터를 빠르게 노출시켜야 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채팅, 주식, 비디오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에서 연속된 데이터를 빠르게 노출시켜야 되는데요. 결국에 여러 단말기에 빠르게 데이터를 교환해야 하는 실시간 네트워킹이 웹소켓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웹소켓 이전에 비슷한 기술, 이 비슷한 기술이라고 하면 실시간 네트워킹을 하면서 양방향 통신을 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겠죠? 서비스? 네, 그런 거 얘기할 겁니다. 근데 비슷한 기술은 우선 폴링이 있어요. 네, 폴링은 그 서버로 일정 주기로 요청을 송신하고 응답을 받는 기술입니다. 리얼타임 통신에서는 언제 통신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일정 주기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리퀘스트와 커넥션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바뀐 게 없는데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리얼타임 통신이라고 부르기 애매할 정도의 실시간성을 가져요. 그리고 롱폴링은 폴링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좀 더 대기를 하면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끊고 다시 재요청해서 결국에는 많은 양의 메시지가 쏟아질 경우에는 폴링과 같아져요. 네, 그리고 스트리밍도 있는데요. 서버에 요청 보내고 끊기지 않은 연결 상태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의 데이터 송신이 어렵겠죠. 앞서 말한 단점들 외에도 모든 방법이 HTTP를 통해 통신하기 때문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둘 다 헤더가 불필요하게 너무 커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헤더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웹소켓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웹소켓도 핸드쉐이킹이 필요해요. 우선 이 핸드쉐이킹은 웹소켓 프로토콜이 아닌 HTTP나 HTTPS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결 수립 과정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이 이 HTTP 헤더는 연결 수립을 요청할 때의 헤더예요. 네. HTTP 버전은 1.1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는 웹서버의 주소를 말하고요. 웹소켓 서버의 주소를 말하고, 또 업그레이드가 좀 중요한데요. 업그레이드 헤더는 현재 프로토콜에서 다른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 또는 변경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웹소켓으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웹소켓 프로토콜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헤더 필드가 명시되어 있으면 커넥션의 업그레이드라는 옵션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웹소켓이 연결이 안 돼요. 이 두 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시큐리티 웹소켓 키인데요.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서로 간에 신원을 인증합니다. 네. 그리고 오리진은 뭐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수 항목으로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의미하고요. 프로토콜은 그 여러 서브 프로토콜을 의미하고요. 또 이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이 프로토콜들을 하면 이 중에서 자기가 서버가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아닌 요청이 아닌 응답인데요. 핸드쉐이킹에서 그 요청에 101 스위칭 프로토콜스가 오면 웹소켓이 연결됐다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어셉트라는 헤더가 있는데 이 헤더는 아까 시큐리티 웹소켓 키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으로 서로 신원을 인증하는 과정에 필요한 헤더입니다. 네, 요놈이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으면 연결을 수립해주지 않아요. 이제 핸드쉐이킹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때부터는 프로토콜이 WS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WS라는 HTTPS처럼 SSL을 적용한 프로토콜로도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고받는 데 있어서 단위는 메시지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 프레임이 모여서 구성하는 하나의 논리적 메시지 단위예요. 결국에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데이터인데요. 이 프레임은 작은 헤더와 페이로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작은 헤더가 아마 그 HTTP 통신에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작은 헤더로 프레임을 사용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웹소켓 통신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UTF-8 인코딩을 통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0x00과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사이에 넣고 0xFF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헤더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엔드 비트는 이 프레임이 전체 메시지의 끝인지를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오퍼레이트 코드인 OP 코드는 이 프레임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우선 continue라는 건데요. 이건 전체 메시지의 일부임을 의미하고 이 continue는 엔드 비트 코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텍스트인데요. 포함된 데이터가 UTF-8 텍스트라는 것을 의미하고 바이너리는 이진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즈 핸드쉐이크를 시작한다는 의미인 클로즈 오퍼레이트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랭스가 있는데요. 이 프레임에 포함된 데이터의 총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설명하지 않은 RSV 1, 2, 3는 프로토콜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양방향 전송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웹소켓을 클로즈 해야 되겠죠. 이 클로즈 프레임을 주고받으며 연결을 종료합니다. 간단하게 웹소켓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우선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웹소켓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매직키와 함께 던져주면 웹서버에서 브라우저로 뭐 웹소켓이 준비됐다고 하고 연결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0x00과 0xFF 사이에 UTF-8로 인코딩 등 페이로드를 사이에 넣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을 종료하는 것을 주고받아서 웹소켓의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웹소켓 프로토콜의 특징으로 우선 HTTP 프로토콜 위에서 핸드쉐이킹을 하기 때문에 HTTP 헤더를 사용하는 점이 있고요. 또 별도의 포트는 없으며 기존 포트를 연결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으로 구성된 메시지라는 논리적 단위로 선수신하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교환 가능한 메시지는 텍스트와 바이너리 뿐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웹소켓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웹소켓은 HTML5 이후에 나왔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HTML5 이전의 기술로 구현된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소켓.io랑 소켓.js는 그 HTML5 이전의 기술로 구현된 서비스에서 웹소켓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결국에 이게 실시간 통신을 도와준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브라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시간 웹을 구현, 그리고 뭐 아주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몇 개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브라우저와 웹서버의 종류와 버전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여 웹소켓처럼 보여지게 기능을 폴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웹소켓의 한계가 또 있어요. 웹소켓은 문자열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열 해독은 온전히 어플리케이션에 맡겨요. 너무 읽기만 하는 것 같은데 HTTP는 형식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모두가 약속을 따르기만 하면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웹소켓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웹소켓 방식은 서브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네. 그래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형태를 약속해서 서로가 뭔가 이렇게 더 해석하기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토콜로 자주 쓰이는 게 스톰프인데요. 이게 심플 텍스트 오리엔티드 메시지 프로토콜인데 채팅 통신을 하기 위한 형식을 정의해요. HTTP와 유사하게 정의되어 해석하기 편한 프로토콜이고요. 일반적으로 웹소켓 위에서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할 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프레임 구조는 우선 커맨더와 헤더 그리고 바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명령 헤더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명령은 커넥트, 샌드, 서브스크라이브, 디스커넥트가 있는데 각각의 사용 명령들은 이제 채팅을 구현하시면서 필요하시면은 공부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그리고 헤더와 바디는 빈 라인으로 구분하며 바디의 끝은 널 문자로 설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제가 구현한 서비스에서 주고받은 스톰프 형식의 메시지인데요. 네, 잘 보고, 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참고 자료로서는 유한과 같이 채팅 구현했기 때문에 유한 머리통이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핀테코톡이 네 거기서도 폴링이든 뭐든 실시간 구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외에는 네 들어가 보시면 조금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